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점에서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요 책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박준 이제 시인이 쓴 산문집인데요. 제 지인분께서 요 박준 시인의 팬미팅이라고 해야 되나? 작가의 만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갔다 오셔가지고 되게 좋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뭐에 홀려 있었는지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렸는데, 기회가 돼서 다시 친구가 이걸 빌려줬습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작가라는 이제 직업은 자신이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상상한 거에 대해서,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 표현하는 직업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풍부한 감정, 풍부한 이미지, 풍부한 생각 같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를 타인한테 전달하기가 조금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언어로. 근데 작가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 수단을 많이 이제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저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말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자연이라던가 감정 같은 것을 풍부하게 느끼지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으로 남아있겠죠. 박준 시인처럼 아름다운 순간들을 글로 표현하는데 아주 재주가 뛰어나신 분들은 이런 또 산문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공감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목에 대해서 제가 또 말을 하고 싶은데요.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남자들은 좀 그렇잖아요. 울면 이제 고추 떨어진다고 울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꾹꾹 참고,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울면 지는 거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울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자라는데요. 이거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는 게 확실히 도움이 돼요. 제 생각에는 울음이라는 수단을 빼앗긴 사람들은 정말 좀 불행한 거죠. 그거를 다른 쪽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서 우는 여자분을 한번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30대 한 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대낮이었어요. 대낮에 창가 자리에 약간 좀 높은 의자, 높은 책상 있잖아요. 창가에 붙어있는 이제 스타벅스였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이제 요런 수첩 같은 거 하나 펼쳐놓으시고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제 크게 막 동요 없이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걸 그냥 조용히 눈물을 이렇게 닦으시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한참을 봤어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한참을 보면서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슬픔이라는 감정을 뭔가 이렇게 빵 터트리면서 막 꺼이꺼이 이렇게 울고 나면은 시원한 감정도 있지만은 너무 지치잖아요, 자기가. 그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정말 절제를 해서 배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울고 싶을 때 저렇게 잘 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훈련이 좀 잘 돼 있으신 분 같았어요. 그러면서 뭐가 또 생각났냐면은, 우라늄을 이걸 천천히 반응시키면은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한 번에 빠르게 반응해버리면 이게 핵폭탄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거랑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슬픔이라는 감정을 자기가 어떻게 잘 통제하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내 생활을 오히려 더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을 제가 그날 이후로 제가 다시 보지는 못했는데, 다시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그렇게 우냐, 우는 법 좀 알려달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제 내용들은 뭐 여행 가서 이제 먹었던 이야기, 지나오면서 만났던 사람 이야기, 아쉽지만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리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딱 하나,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딱 하나 고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그냥 읽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런 걸 잘 안 해봐가지고. 희고 마른 빛. 잠이 좋다. 사람으로 태어나 마주했던 고민과 두려움과 아픔 같은 것들을 나는 대부분 잠을 통해 해결했다. 헤어짐의 아픔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끙끙 앓던 신열 같은 것들도 잠을 자고 나면 한결 나아졌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잠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 때 나는 꿈을 부른다. 부른다고 해서 딱히 특별한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이 들 때까지 한 가지 생각을 계속 떠올리는 것이다. 요즘 꿈에서는 당신이 자꾸 보인다. 꿈의 장면은 매번 흑백이고 당신은 말없이 돌아앉아 있거나 먼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운이 좋은 날에는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 나눌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나는 그동안 모아놓은 궁금한 일들을 이것저것 묻기에 바쁘다. 살만해? 아니 죽을만해?
필요한 것은 없어? 지난번에 같이 왔던 사람은 누구야? 어느 날은 오랜만에 나타난 당신이 하도 반가워서 꿈속 당신에게 내 볼을 꼬집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당신이 웃으며 내 볼을 손으로 세게 꼬집었다. 하지만 어쩐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꿈속에서 지금 꿈인 것을 깨닫고 엉엉 울었다. 그런 나를 당신은 말없이 안아주었다. 힘껏 눈물을 흘리고 깨어났을 때에는 아침빛이 나의 몸 위로 내리고 있었다. 당신처럼 희고 마른 빛이었다. 되게 좋은 글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 글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고민이 있거나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은 꿈에서 관련된 이제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생각나는 게 그 박정현 그 꿈에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도 너무 좋지만 그 가사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사람을 꿈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이거 꿈인 거를 자기는 아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깨지 않고 싶은데 그 사람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사람도 이게 꿈인 걸 안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만 헤어져야 될 시간이라는 것도 이제 서로 알게 된 순간 찾아오는 슬픈 감정이 노래에 잘 나타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안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또 생각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잘 안 맞나? 하여튼 생각이 나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이거를 다 읽어드리고는 싶지만은 네, 제가 또 그 발음이 또 안 좋고 또 여러가지 그 시간상의 또 문제도 있으니까 요 책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